모르면 놓치는 통신지원금, 인터넷 끝판왕이 해결해드립니다. 최대 80만원의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 72만원까지도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는데요. 지금 견적만 받아봐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증정해드린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제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달아놓은 링크를 통해서 꼭 한번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겨울 이적 시장의 한매물, 앙투안 세메뇨. 최근에 이제 본머스의 윙어인 앙투안 세메뇨가 겨울 이적 시장에서 핫한 매물로 좀 떠올랐죠. 여러 클럽들이 뭐 그를 주시하고 있다, 링크가 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뜨고 있는데 왜 그 클럽들이 앙투안 세메뇨를 좀 주목하고 있는가, 이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간단한 프로필을 좀 살펴보죠. 앙투안 세메뇨는 어떤 선수인가? 2000년생 25세 축구 선수로서 이제 전성기에 들어가는 나이에 있고요. 가나 국적의 국가대표팀에도 이제 소집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양측면을 둘 다 소화할 수 있는 윙어라는 평가를 듣고 있어요. 이렇게 양측면을 둘 다 소화할 수 있는 건 역시나 이 선수가 양발잡이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클럽들을 거치면서 지금은 본머스에서 뛰고 있습니다. 세메뇨 같은 경우는 현재 PL에서 좋은 득점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 윙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12라운드는 부상 때문에 결장을 했는데 그 전까지 11라운드까지 11경기에 6골 3어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프리미어리그 득점 순위 4위에 랭크되어 있죠. 단순히 이렇게 수치로서 보여지는 득점력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공격 지역에서의 영향력이 굉장히 좋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6골 3어시, 그러면서 공격 포인트 합산이 9개인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1위인 혼란이 지금 15개 공격 포인트잖아요. 이게 너무 괴물 같은 수치라서 그렇지 지금 세메뇨는 프리미어리그에서 공격 포인트 창출 2위입니다. 브렌트포드의 이고르 티아고랑 같이 공동 2위죠.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가 윙어들 중에서 공격 포인트 1위라는 겁니다. 즉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윙어들 중에서는 앙투안 세메뇨가 가장 공격 포인트 창출을 잘해주고 있다. 세메뇨의 가장 큰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꼽고 싶어요. 아까 프로필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왼쪽 오른쪽 특정 측면을 가리는 게 아니라 양쪽 윙으로 골고루 활용될 수 있는 자원이라는 거. 옆에 있는 데이터는 이번 시즌 세메뇨가 어떤 포지션으로 많이 출전했느냐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가 출전한 11경기, 그 11경기 안에서 이 선수가 어떤 포지션으로 많이 나왔냐, 그리고 거기서 어떤 활약을 했느냐,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보시면은 레프트 윙이랑 라이트 윙의 출전 경기 수가 거의 비슷해요. 왼쪽 윙으로 나왔을 때가 4+2, 6경기를 나왔고요. 오른쪽 윙으로 나왔을 때가 3+2, 5경기를 나왔습니다. 11경기 안에서 거의 양쪽 측면에서 골고루 나왔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재밌는 점 하나, 공격 성과도 거의 비슷했어요. 레프트 윙으로 출전했을 때는 2골 2어시를 했고요. 그 반대쪽 라이트 윙으로 출전했을 때는 4골 1어시를 했습니다. 물론 선수 본인이 얘기하는 거나 뭐 평가들을 보면은 라이트가 조금 더 위력적이다 이런 얘기들은 많은데 적어도 수치상으로 봤을 때 레프트 윙이나 라이트 윙이나 이 선수가 나왔을 때 거의 차이가 없어요. 즉 어느 쪽으로 나오든 왼쪽으로 나오든 오른쪽으로 나오든 좋은 파괴력을 보여줄 수 있는 윙어다. 단순하게 포지션 소화 능력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포지션으로 나왔을 때 득점을 하고 어시스트를 한다, 공격 포인트 창출을 해준다, 이런 측면 자원은 정말 귀하죠. 이러다 보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다른 팀들이, 특히나 공격 생산 능력이 좋은 윙어가 필요한 팀들이 이 세메뇨를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세메뇨랑 좀 링크가 나 있는, 소식이 대략적으로 들려오고 있는 팀들만 뭐 맨유, 토트넘, 리버풀, 맨시티 전부 다 굵직굵직한 팀들이요. 그야말로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의 한매물이라고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수준인데 이들이 단순하게 세메뇨를 실력 때문에 이렇게 영입을 하고 싶어 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이 팀들이 왜 세메뇨에게 관심을 갖느냐? 바이탈리티 스타디움, 본머스 홈구장 얘기하는 거죠. 그 바이탈리티 스타디움에 그를 데리고 있기 위해 본머스는 세메뇨와의 새로운 계약에 방출 조항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었다. 이적 시장에서 영입 희망자들은 세메뇨의 이적료가 약 7천만 파운드, 한화 약 1,300억 원이라고 들었지만, 이전에는 이 금액이라고 들었지만 현재 겨울 이적료는 공식적으로 6,500만 파운드, 1,250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 본머스가 세메뇨랑 이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때 선수의 의사에 따라 방출 조항을 넣었다. 그리고 그 금액이 6,500만 파운드, 1,250억 원이다. 본머스는 어쩔 수 없이 방출 조항을 넣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본머스는 1월에 그가 팀을 떠나는 것을 막을 힘이 없다는 사실을 마지못해 받아들였다. 이번 겨울 이적 시장 얘기하는 거죠. 비록 그들이 이번 시즌이 끝날 때까지 그를 유지하고 싶어 하지만 말이다. 세메뇨는 작년 여름 맨유와 토트넘을 비롯한 여러 클럽들의 관심을 받았지만 2030년 6월까지 유효한 새로운 계약을 지난 7월에 체결했고 지금까지 인상적인 활약을 보이고 있다. 이 7월에 체결한 새 계약, 그러니까 4개월 전에 체결한 이 새 계약에 아까 말씀드린 방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바이아웃 금액이 7천만 파운드로 원래는 좀 알려져 있었지만 자세히 보니까 7천만 파운드가 아니라 6,500만 파운드였다. 더 쌌다. 본머스가 세메뇨를 팀에 붙들어 놓기 위해서, 팀 선수로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방출 조항을 넣을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게 절대 싼 가격은 아닙니다. 하지만 요즘 선수들의 몸값 시세를 좀 생각을 해보면 다른 타국가 리그도 아니고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윙어의 몸값이라고 생각해보면은 이 팀들이 살만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몸값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뭐 비슷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뉴캐슬이 엘랑가를 영입했을 때도 6천만 파운드를 지불했었고요. 그런 의미에선 지금 프리미어리그 윙어들 중에서 가장 공격 포인트를 많이 쌓고 있는 선수, 그 선수의 바이아웃 금액이 6,500만 파운드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이 클럽들이 충분히 고려를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팀들은 왜 세메뉴를 원할까요? 뭐 각자 팀마다 사정이 있지만은 이 4개 팀들의 사정을 모두 다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2개 팀의 사정만 한번 살펴보려고요. 첫 번째, 맨유입니다. 맨유는 이미 지난 여름에 세메뉴에게 관심을 가진 바가 있죠. 근데 지금은 지난 여름하고 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미 이선 자원, 마테우스 쿠냐, 브라이언 은베모가 영입이 됐고요. 그리고 이미 있던 기존 자원, 메이슨 마운트, 아니면 지금 오른쪽 윙백으로 옮겨가 있지만은 원래 이선으로도 뛸 수 있는 아마드 디알로 같은 선수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니까 조금 의문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또 굳이 공격 자원인 세메뉴를? 그런데 지금 전문가들이 바라보고 있는 분석은 세메뉴를 이선으로 영입하려는 게 아니라 윙백으로서 바라보고 있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맨유는 세메뉴를 잠재적인 윙백 자원으로 보고 있다. 그는 이상적으로는 맨유의 3-4-3 포메이션에서 오른쪽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 지금 뭐 브라이언 은베모가 뛰고 있는 그 자리를 말하는 건데 그 오른쪽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로 뛰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양쪽 윙어로 모두 뛸 수 있으며 윙백 포지션 중 하나에도 적응할 수 있는 수비적 감각을 갖추고 있다. 아모린 감독은 양발을 잘 쓰는 측면 자원들을 선호한다. 이는 그가 파이널 서드에서 전방 3톱과 윙백들 간의 더 많은 포지션 스위칭을 지도할 수 있게 해주며 상대의 견고한 수비를 더 효과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게 한다. 아모림의 3-4-3 시스템이죠. 양쪽 윙백들이 동시에 올라가는 공격적인 움직임, 측면과 하프스페이스 인근을 점유하면서 기회가 됐을 때 박스와 골문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이선 자원들. 세메뉴가 영입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자리는 역시나 이 이선 자리입니다. 뭐 오른쪽 10번이 됐든 왼쪽 10번이 됐든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공격 포인트 창출을 해줄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할 수도 있고, 기사에서 언급한 또 하나의 포인트가 바로 이 윙백 자리로서의 기용 가능성이죠. 즉 세메뉴를 오른쪽 윙백 아마드 디알로랑 비슷하게 쓰겠다는 겁니다. 맨유는 지금 오른쪽 윙백에 아마드 디알로를 기용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원래 수비수가 아니고 윙어 출신이죠. 원래 윙어였던 아마드 디알로를 포지션 변경해서 이 윙백 자리에 쓰고 있는데, 그러면서 오른쪽 이선인 브라이언 은베모, 이 둘의 링크 플레이로 강력한 공격성을 만들려고 아모림이 지도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아모림 시스템에서 결국 윙백은 수비수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타 팀의 윙어로서의 역할을 많이 겸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드가 측면 넓게 벌리면은 은베모가 안으로 좁혀 들어가고, 반대로 은베모가 넓게 벌리면은 아마드가 안쪽으로 좁히면서 오히려 본인이 박스 타격을 노리는 왼발 각도를 보는 이런 플레이로 유기적인 스위칭 플레이를 강조합니다. 이선이랑 윙백들 사이에. 실제로 이런 플레이로 오른쪽 지역에서 공격적인 효과를 본 경기들도 꽤 있었고요. 그런데 다만 이렇게 오른쪽의 공격적인 컨셉을 확실히 가져간 거에 비해서는 왼쪽은 좀 아쉽다라는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뭐 이 자리에 쿠냐나 마운트가 나오고 이 자리에 달로나 도루구가 나왔을 때 이 왼쪽 공간에서는 오른쪽과 같은 그런 공격성이 잘 드러나지가 않는다. 유기적인 스위칭 플레이, 적극적인 박스 타격 이런 거에서 오른쪽보다 떨어진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왼쪽 윙백 자리에 이 세메뉴를 넣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메뉴 같은 경우는 와이드 포지션, 넓은 공간에서 볼을 잡았을 때 이거를 변수 창출을 해줄 수도 있고, 넓게 뛰면서 상대를 끌어가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쿠냐나 마운트랑 유기적인 스위칭 플레이도 충분히 기능할 수 있는 선수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안 됐던 그 플레이, 왼쪽도 오른쪽과 같이 공격성을 부여할 수 있다. 즉 공격적인 윙백을 활용하는 그 시스템의 이후에 가장 핵심적인 선수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모림 시스템에서 부족했던 윙백의 공격성을 세메뉴를 윙백으로 기용하면 충분히 채울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 오른쪽 윙백은 아마드 디알로를 쓰면서 그런 공격적인 부분을 채우고 있는 거에 반면에 왼쪽 윙백 같은 경우는 뭐 달로라든지 도루구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나왔을 때 굳이 윙백을 높이 올려서 공격적으로 쓰는 이유, 수비적인 리스크를 감내하는 이유를 잘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세메뉴를 데려와서 만약에 윙백으로 기용한다면은 윙백을 공격적으로 쓰는 이유에 적절한 타당성을 부여해줄 수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걸리는 부분들은 당연히 있습니다. 뭐 우선 첫 번째, 세메뉴 본인, 그러니까 선수 본인이 지금 윙어로 공격수로 잘 뛰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실제 플레이는 어떻든 간에 아무리 뭐 윙어처럼 뛰는 윙백이라고 해도 본인이 윙백 기용을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납득이 갈 수 있는 이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유, 6,500만 파운드라는 그 바이아웃 금액, 이거를 맨유가 겨울에 지출할 수 있을까?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이미 여름 이적 시장 때 뭐 베냐민 세슈코, 마테우스 쿠냐, 브라이언 은베모 이런 식으로 공격 자원들을 대거 영입하면서 꽤 많은 돈을 이미 썼기 때문에 아무리 뭐 지금 시세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능한 금액이라고는 한다 해도 유나이티드라는 클럽 자체가 이 금액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냐, 이 두 가지 걸리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두 개가 모두 해결된다라고 하면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왼쪽 윙백으로서의 그런 공격적인 부분들, 시스템적인 기여도, 게다가 이거 본머스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의외로 이 선수가 수비 가담을 꽤 잘해줘요.
지금 팀에 부족한 왼쪽 윙백 자리에 만약에 선수 본인이 납득이 된다라고 하면 유나이티드가 영입을 시도할 만한 그런 좋은 자원이 되지 않을까. 맨유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상황이고요. 또 다른 팀을 얘기하고 싶은 게 리버풀입니다. 리버풀 같은 경우는 바로 얼마 전 노팅엄과의 경기에서 좀 패배를 하면서 팀 분위기나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저도 이날 경기를 봤거든요. 노팅엄전. 뭐 여러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습니다만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윙어들의 파괴력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생각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뭐 학포나 살라나 이런 선수들이 볼을 잡았을 때 뭐 놓치는 것도 물론 있고요. 근데 그것보다도 이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뭔가 변수 창출, 위협적인 골 위협 이런 거를 해줄 거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히 지난 시즌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좀 큰 게, 지금 리버풀 슬롯이 원하는 시스템 자체가 와이드 포지션에서 위력적인 윙어를 원하는데 그 전제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그렇기 때문에 루이스 디아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루이스 디아스의 빈자리가 해결되지 않았다. 리버풀은 현재 아르네 슬롯이 신뢰하는 윙어가 코디 악포와 모하메드 살라 단 2명뿐이다. 지난 여름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 루이스 디아스의 직접적인 대체자를 영입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리버풀에게 측면 지역에서의 전력 부족을 야기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영입생들을 언급을 하는데, 비르츠랑 에키티케 얘기가 좀 나와요. 여름에 영입된 플로리안 비르츠와 위고 에키티케가 왼쪽 측면으로 이동할 수도 있지만 두 선수 모두에게 왼쪽 윙어는 본래의 포지션이 아니다. 지난 시즌까지 리버풀이 굉장히 좋았던 점이 하나가 있다면은 후방에서 중앙으로 뽑아주는 전진 패스 비율이 굉장히 좋았어요. 중앙에 흐르반베르, 메카리스터나 소보슬레이 이런 선수들이 중앙으로 모여들면서 양쪽에 있는 풀백들 같은 경우도 살짝 중앙으로 좁혔죠. 그러면서 팀의 주된 전진 방향을 중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상대하는 팀들이 상대가 중앙으로 이렇게 모여드니까 자연스럽게 본인들도 수비 라인을 중앙 집약적으로 모여들 수밖에 없었어요. 이때 조금 더 넓은 공간을 얻는 선수들, 양쪽 윙어들, 뭐 학포나 살라 같은 이런 와이드 포지션에서 볼을 기다리고 있는 선수들이 있었죠. 이들을 향해서 뭐 판다이크 같은 선수가 뻥 차서 보내주는, 아니면 중앙에서 볼 전기를 하다가 측면으로 빼주는 패스, 이런 와이드 포지션으로 향한 전환 패스들이 나왔을 때 이 양쪽 윙어가 위협적인 상황을 만드는 그림들이 자주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리버풀 같은 경우는 그런 와이드 포지션에서 잡고 있는 선수, 이 윙어들의 파괴력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왼쪽 윙 자리를 언급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뭐 비르츠 같은 경우에도 뭐 지난 팰리스전에도 그렇고 레알전에서도 그랬고 이 왼쪽 윙 자리에 출전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 비르츠라는 선수 자체가 이 와이드 포지션에서 볼 잡는 윙어냐 윙 포워드냐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애초에 막 드리블 돌파, 뛰어난 개인 능력을 통한 변수 창출 이런 툴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왼쪽 윙으로 출전한 경기에서도 가운데로 좁히면서 10번 미드필더로서 플레이를 했죠. 그래서 아까 기사에서도 비르츠는 와이드 포지션에 대한 대체제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요. 에키티케는 어떨까요? 물론 에키티케도 왼쪽 측면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에키티케도 넓은 공간에서 볼을 기다리면서 볼이 왔을 때 이거를 직접적으로 골 위협, 박스 침투를 가져갈 수 있는 선수라기보다는 시작을 위해서 해서 바깥으로 빠지며 주변 동료에게 찬스를 만들어줄 수 있는, 연계와 링크 플레이에 중점이 돼줄 수 있는 이런 유형에 오히려 더 가깝죠. 즉 에키티케 역시도 아까 말씀드린 와이드 포지션에 대한 해답이 될 수는 없었다. 즉 이번에 영입한 비르츠, 에키티케 이 전방 자원들 중에서 이 와이드 포지션에 대한 대체 자원이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리버풀이 세메뉴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슬롯은 측면 공격수들이 직접적인 득점 유협이 되고 1대1 상황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이는 바로 세메뉴가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영역이다. 그의 스피드는 리버풀 공격진의 반가운 보강이 될 것이며, 또한 그는 양발잡이이기 때문에 양쪽 측면 어디에서도 뛸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와이드 포지션을 잡았을 때, 넓은 공간에서 볼을 잡았을 때 이 선수는 충분한 득점 위협을 가할 수 있다. 그리고 단순하게 뭐 지공 상황뿐만 아니라 역습을 나갈 때, 빠른 전개를 할 때도 탁월한 스피드로 팀 공격진의 좋은 보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맨 처음에 보여드린 그 프로필, 왼쪽과 오른쪽 양쪽에서 자연스럽기 때문에 어느 포지션에서도 뛸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스위칭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 표현이 좀 인상이 깊었는데, 세미뉴는 또한 리버풀이 맞춰가고 있는 살라 이후의 삶이라는 퍼즐에 또 다른 한 조각을 추가하는 셈이 될 것이다. 즉 모하메드 살라의 대체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선수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살라가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살라의 대체자, 지금 살라의 아쉬운 모습을 좀 보강할 수 있는, 바꿔줄 수 있는 선수로서 세메뉴가 고려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감독인 슬롯이 원하는 그런 측면 공격수, 1대1 상황, 빠른 스피드, 명확한 득점 위협 이거를 보여줄 수 있는 프로필의 선수이기 때문에 리버풀 입장에서는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는 선수다. 어쨌든 앙투안 세미뉴가 지금 겨울 이적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여러 팀들 그 가운데서 과연 이적을 행할지 아니면 그대로 본머스에 남아서 계속 팀에서 플레이를 할지
우리가 다가오는 시간 동안 세메뇨의 거취를 많이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